이제 이 단어 전기회로와 에너지. 명실상부 가장 어려운 중학교 2학년 단어. 자, 전기회로. 지금 배운 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서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전기회로. 첫 번째 전류. 전류는 전기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기가 흐를 U자를 쓰기 때문에 전하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하고요. 전류는 문자항으로 I라고 나타내요. 보통 힘은 뭐라고 나타내요? 여러분들 힘은 F 이렇게 써주잖아요. force, 그죠? 예, 전류는 I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 여러분들 A라고 써주고 암페어라고 읽어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류 단위는 다 암페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예요. 이거는. 그리고 1암페어는 1000mA에 해당이 됩니다. 1000mA가 1A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전류는 이동 방향을 정해놨어요. 자,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건전지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야. 안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반대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은 처음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정해놓은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류라는 건 없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두고, 예, 전자의 이동이 실제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새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도선이에요. 도선, 전선인데 도선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전자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해요. 도선 안에서 막 지 맘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바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 물질의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도체라고 불러줍니다. 예, 이게 바로 도체. 그러면은 반대로 물질의 자유전자가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부도체 라고 불러줘요. 부도체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절연체 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애매하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전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예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을 가져서 반도체는 말 뜻 그대로는 반만도체인데, 반도체는 제일 큰 기능이 바로 전류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어. 흐르게 해줄 수도 있고 못 흐르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가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이 그림상에서 봤었을 때 그 왼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바로
류가 흘러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그림만 보면 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간단 말이에요. 이 화살표 방향이 이동 방향인데 이동을 해 가다 보면 누구랑 부딪혀? 이렇게 원자 핵이랑 중간중간에 부딪힐 수 있다란 말이에요. 가다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누구랑? 원자 핵하고 충돌해요. 빵! 이렇게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전자의 이동에 방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전자 이동이 곧 뭐니까? 전류의 흐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 이동에 방해되니까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그때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는 정도를 바로 뭐라 불러준다?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원자 핵하고 많이 충돌하면 많이 충돌할수록 뭐가 커지는 거야? 저항 값이 커지는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할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할까? 계속 충돌하면 뭐가 발생을 하겠어? 뭐가 발생을 하겠어? 계속 때리니까 전자가 원자 핵을 충돌하니까 뭐가 발생을 하겠어? 열이 발생을 해요. 열. 그래서 이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한다?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은 뭐랑 비교를 해주냐면 물의 흐름이랑도 비교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물이 흐르려면 결국에는 뭐가 생겨야지 물이 흐를 수 있어요?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 물이 흘러요. 즉 어디에서 어디로? 높이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른다란 말이죠.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경사가 크면 클수록, 높이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물이 더 빨리 흐르겠니? 느리게 흐르겠니? 경사가 크면 빨리 흐르겠죠. 그러니까 폭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벽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빨리 흐르잖아요. 결국에. 따라서 물이 흐를 때 이 경사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바로 일단은 경사가 바로 뭘 만들어내고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높이 차이가 여기 뭘 만들어내냐면은 물의 압력인 수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수압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빨라지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전압 단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씁니까?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줘요. 자, 그래서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를 해준 걸 보면 펌프로 일단은 물을 퍼 올리면 물에 뭐가 생겨요? 높이 차가 생기게 돼서 이 높이 차이에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전기 회로는 전지의 전압에 의해서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위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물의 흐름은 여기서 뭐에 해당이 돼요? 바로 전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기서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뭡니까? 전지예요. 그러니까 펌프하고 전지가 같은데 경우에는 전지가 뭘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전압을 만들어주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높이 차인 뭘 만들어줘요? 수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수도관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선. 수도 꼭지는 스위치. 그 다음에 수도관은 전선에 해당이 되고, 물의 흐름은 전류에 해당이 되고, 물레방아는 전구. 즉, 이 물레방아나 전구나 바로 무슨 값이냐면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저항에 해당이 돼요. 저항.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는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죠.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구나 물레방아나 저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저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 전압은 단위를 볼트라고 쓰고 문장으로는 V라고 써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류는 I라고 써주고 단위를 암페어로 썼죠. 전압은 V라고 쓰고 단위를 볼트로 써주는 것까지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이라고 써주고 R이 저항이에요. 단위는 이게 원래 로마 알파벳으로 오메가라고 하는 문자인데 옴이라고 읽어줍니다. 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 이게 왜 저항이 생기는지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란 말이에요. 누가?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압이 걸려서 이동을 할 때 누구랑 계속 충돌을 한다? 원자? 핵이랑 자꾸 충돌하게 되니까 이 원자핵이랑 충돌하는 정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자유전자의 수가 또 많으면 상대적으로 전류가 더 잘 흐르니까 저항이 작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랑 뭘로 나눠줄 수 있니? 도체하고 부도체로 나눠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도체도 다 똑같진 않아요. 전류가 좀 더 잘 흐르는 물질이 있고 잘 못 흐르는 물질이 있고 부도체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잘 흐르는 부도체가 있고 좀 아예 안 흐르는 부도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돌은 도체니 부도체니? 돌에 전기 흘러? 돌 안 흘러요. 금속은 대부분 다 전기가 흘러요. 나무 전기 흘러? 안 흘러요. 샤프심은 전기가 또 흘러요. 자, 그래서 이 저항은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라서 아예 저항이 처음부터 큰 물질이 있고 좀 작은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면은 저항을 측정을 해주려면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면서 값이거든요.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물질을 길이는 1m, 그다음에는 단면적은 1제곱미터로 하여 측정한 저항값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값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비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비저항. 모든 물질을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 단면적은 굵기야. 그래서 단면적은 굵기 1제곱미터로 해서 측정한 저항값이 비저항이고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비저항이 작을수록? 잘 흐를까? 못 흐를까? 잘 흐르겠지. 저항값 자체가 작은 거니까. 그래서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알겠어요?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저항값은 물질마다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물질이면 자 물질의 길이와 굵기가 다른 저항을 보면 대신에 조건이 뭐여야 돼요? 같은 물질일 경우에 자 물질의 굵기가 같을 때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더 많은 원자들과 충돌해서 저항이 커요. 그래서 같은 물질의 경우에 저항값은 뭐에 비례한다? 물체의 길이에 비례라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길이가 같을 때는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전자가 물질의 단면을 통과하기가 쉬워서 충돌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져요. 따라서 S, 굵기에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지고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성질이에요. 저항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1옴이라고 하는 값은 1볼트의 전압을 1옴에 걸렸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저항을 바로 1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1옴에 걸면 얼마가 흐르게 된다?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였어?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 사이에 관계를 밝혀낸 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옴의 법칙이에요. 자,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은 전류와 전압과 저항 요 세 개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법칙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1옴의 저항에 1볼트가 걸리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IR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V가 뭐야? 전압이야. I는 전류고 R은 저항에 해당이 돼가지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V는 IR이니까 이 식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 I는 R분의 V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렇죠? 자,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의 비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의 비례.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의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V는 IR은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키면 돼요. 이게 등호를 서로 넘어서 있으면 무슨 관계? 비례야. 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는 BC에서 등호를 넘어서 있는 A, B, A, C는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같이 쓰면 반비례예요. 왜냐면 이 값이 일정하면 B가 커지면 C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 A 값이 일정하니까. 따라서 같이 있으면은 반비례. 등호를 넘어 있으면 비례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이 나옵니다. 옴의 법칙은 되게 앞으로도 엄청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뭐가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예요. 커지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전압, 전류 그래프도 있고요. 전류, 전압 그래프도 있어요. 어차피 둘 다 비례야. 알겠어? 어차피 둘 다 비례인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1참수 알지? 그럼 V분의 I죠. 가로분의 세로니까. 얘는 I분의 V죠.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값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R분의 1이에요. 저항의 역수가 돼요. 그래야 V는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그냥 저항이 돼요.
왜? 그래야 V는 I, R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 둘 중에 저항값은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왜?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더 작은 게 저항이 클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이 경우는 그래프 기울기가 저항이니까 둘 중에 저항이 누가 큰 거야? C가 더 큰 거예요. 왜?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누가 더 커? D가 더 크죠. 그럼 D가 저항이 작은 거니까 이 경우에는 C가 저항이 더 큰 거라서 그래프가 뭘로 나왔는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항하고 전류는 서로 전압이 일정할 때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저항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세 가지는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에 관한 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콕 개념 짓기 봅시다.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전선 내부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A와 B 중 전류의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금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극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전자 이동 방향이 B니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반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다? A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나타냈대요. 자, 그럼 일단 펌프에 해당이 되는 거는 누굽니까? 전지죠. 그 다음에 수도관에 해당이 되는 거는 전선이고, 물레방아에 해당이 되는 건 여기서 전구, 저항이죠, 저항. 그러니까 전구라고 해도 되고, 저항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는 스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전압과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 X 이렇게 됩니다. 전압은 전하의 흐름이 아니라 전하의 흐름에 해당이 되는 건 전압이 아니라 뭐예요? 전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두 도선 중 단면적이 크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굵기가 굵은 도선의 저항값이 더 큰 게 아니라 작죠. 저항은 같은 물질이면 길이의 비례, 굵기의 반비례하니까. 다음에 4번. 전압이 3V인 전지에 1ohm의 저항을 연결을 했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는 자, ohm의 법칙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V는 IR에 의해서 3V의 전류 모르고 저항을 1ohm을 연결해주면 이때 전류의 색이 얘는 얼마가 돼요? 3A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5번 여러 가지 물체 중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일단 도체인 거는 금, 철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인 거는 규소, 저만유 이걸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부도체인 거는 유리하고 종이가 전류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에 해당이 되겠죠.